김민수 대통령 당선, 이재명을 꺾는 이변 연출. 2024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 남을 정도로 파란이 많았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거 의석을 잃으며 꽤 큰 패배를 경험했다. 당대표였던 김기현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당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긴급 비대위원장을 맡는 파격 인선이 단행되었지만 이미 당내 곳곳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과 쇄신 요구로 인해 국민의힘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한동훈을 구원투수로 삼아서 뭐라도 해보자는 주장과 당의 근본적 개혁이 먼저라는 주장이 맞부딪혔지만 양쪽 모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외견상 승리로 평가받았음에도 내부에서는 친명 대 비명 갈등이 깊어졌다.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호남 수도권을 지켜내며 총선 과반을 유지했으나 이낙연 등 비명계 중진들이 연이어 탈당하여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의 신당을 창당하면서 균열이 본격화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손에 쥘 기회가 왔으니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반을 간 넘긴 시점에서 각종 정치 사법 이슈에 휘말렸고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전례 없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이목을 끈 것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었다. 당은 총선 참패 이후 지지층의 동요와 내홍을 겪는 와중에도 후보 선출 과정만큼은 신속하게 진행했다.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당의 원로격인 김민수, 그리고 현역 중진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5선의 여성 정치인 나경원, 긴급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이렇게 4명이었다. 김민수, 올드 보수 이미지가 강하지만 오랜 경력과 선거 경험을 무기로 안정과 경륜을 강조했다. 홍준표,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했으나 과거 대선 지방선거 패배 이력 탓에 지지층 확장이 쉽지 않았다. 나경원,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5선 국회의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당의 개혁 아이콘 이미지가 있었다. 단호한 법치와 추진력의 매력을 느끼는 청년 중도 지지층이 열광했다. 1차 투표에서는 김민수가 1위, 한동훈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홍준표와 나경원은 아쉽게 탈락했다. 당원과 보수 성향, 일반 국민 투표 결과 김민수 후보가 1차에서 과반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전통적 보수 표심이 안정과 경륜을 중시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에 반해 한동훈은 1차 투표에서 젊은 당원과 개혁파 지지에 힘입어 세대 교체를 외치며 선전했다. 결선 투표 역시 예상대로 팽팽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김민수가 52% 대 48%로 한동훈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노장 후보에 기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특히 MZ 청년 세대와 일부 개혁 성향 당원들은 크게 실망했다. 한동훈을 지지하던 세력 중 일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당이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다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제기했다. 특히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이끄는 개혁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파격론까지 흘러나오며 당 안팎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김민수 후보는 결선 승리 직후 보수의 정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노련함이 없다면 진정한 개혁도 없다. 기존 질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말로 혁신을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지지층 다수는 이재명과 맞붙으려면 그래도 검증된 김민수가 낫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수도권 호남을 탄탄히 지켜내며 과반을 확보했다. 탄핵 사태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굳건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당내 입지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데에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그럼에도 당 내부에서는 비명계를 비롯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이라는 비판도 계속됐다. 대장동 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패배 경험도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중도 확장이 최대 과제였다. 게다가 과거 이낙연 등 민주당 중진들이 탈당하여 새로운 미래 창당을 선언했기에 민주당 표심이 갈려나갈 가능성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다. 이재명 캠프는 유능한 진보 정부와 민생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국정 공백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소추가 인용된 시점의 혼란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대안은 민주당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현장 유세에서 이재명은 기존 보수 진보 양당 구조에 염증을 느끼는 청년층이 이준석의 개혁당으로 몰려가는 흐름의 우려를 나타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생 정당에 국정을 맡기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공격을 날리며 동시에 개혁은 경험 있는 우리가 완수한다라는 구호로 중도를 끌어안으려 시도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이 발언이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었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직을 지내며 MZ세대 및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지만 당내 계파 갈등과 정책 이견으로 인해 2023년 말 전격 탈당했다.
탈당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양당의 구태 정치를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청년 중심의 개혁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젊은 정치인이 의욕적으로 나서는 정도로 여겨졌으나 곧 허은하, 천하람, 이기인 등 국민의힘 개혁파와 조응천, 이원욱 같은 민주당 비주류 인사까지 합류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개혁당은 보수든 진보든 기존 양당에 질린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자는 메시지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24년 4월 총선 당시 이준석이 깜짝 출마한 서울 노원 보궐선거에서 거대 양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 승리로 개혁당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이준석 개인에 대한 차세대 리더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언론들은 이준석 돌풍이라 부르며 앞다투어 그를 조명했다.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자 개혁당은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낡은 정치와 기득권 양당 구도를 청산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젊은 층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개혁당과 이준석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동시에 이준석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배신자, 철새 정치인이라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본질은 보수라며 윤석열 정부 시즌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양당이 힘을 합쳐 이준석을 공격하는 장면은 역설적으로 이준석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양당이 입증해준 꼴이 돼버렸다. SNS에서는 양당을 동시에 떨게 만드는 이준석이라는 밈까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2025년 대선 본선은 김민수, 이재명, 이준석 세 후보가 각축하는 3자 구도가 되었다. 각 캠프는 서로 다른 전략을 펼쳤다. 김민수 캠프는 전통 보수층과 반좌파 정서 결집을 표방했다. 핵심 지역 기반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일부와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산 좌파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이다. 주요 공약은 강력한 법질서 확립, 안보 대북 강경 노선, 과거 정부 적폐청산 재추진이다. 김민수 캠프는 당내 반발을 달래고 보수표를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일부 청년 인사들을 선대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으나 대체로 안정과 경륜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이재명 캠프는 탄핵 이후 국정 안정을 내세우고 유능한 진보 정부를 표방했다. 핵심 지역 기반은 호남과 수도권의 진보 개혁 성향 표심이다. 키워드는 복지 확대, 경제 대통령과 검찰 개혁 완수이다. 주요 공약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대기업 재벌 개혁이다. 다만 이재명 캠프는 사법 리스크와 비명계 분열, 중도층 거부감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탈당 인사들과의 연대도 불투명했다. 이준석 캠프는 세대교체, 기득권 타파와 제3지대 빅텐트를 내세웠다. 핵심 지지층은 도시 청년 세대, 중도 무당파와 기존 양당의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들이다. 키워드는 미래산업 투자, 디지털 혁명, 정치개혁이다. 주요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교육 입시제도 전면 개혁이다. 이준석 캠프는 적극적인 온라인 SNS 선거운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보수 진보 라벨을 떼자 이제 상식과 미래의 시간이라는 구호가 MZ세대에게 특히 호응을 얻었다. 선거 레이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TV토론과 유세 현장이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다. 먼저 김민수와 이재명은 이전 대선 지방선거 경험을 살려 노련한 토론 태도를 보여주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약점을 에둘러가며 상대방의 과거 전력을 물고 늘어지는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이준석이 토론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이 줄을 이었다. 이준석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를 뒷받침해 김민수에게는 낡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에게는 대장동, 성남FC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공격했다. 저는 미래를 얘기하러 나왔는데 두 분은 과거 싸움만 하고 계신다는 말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됐다. 유세 현장에서도 이준석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는 거점 지역을 하루에 여러 곳씩 도는 강행군을 하면서도 매번 짧은 연설과 즉석 질의응답 형태로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반면 김민수와 이재명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중심으로 진짜 세력은 우리라는 과시를 해나갔다.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에서의 조직력을, 국민의힘은 영남권과 60대 이상 보수층의 동원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애썼다. 선거 막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김민수가 30%대 중후반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준석이 20%대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치고 올라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3파전이지만 사실상 양강 구도냐 아니면 3자 박빙이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과 충청권의 중도층 표심, 그리고 MZ세대의 최종 선택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각 캠프는 막판 투표 동료와 사표 방지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재명 측은 개혁당이 표를 분산시키면 결국 보수가 이긴다라고 경고했고, 김민수 측은 이준석에게 던지는 표는 어차피 사표라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측은 이에 양당 중 하나에 기계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시대는 끝났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선 투표일을 맞았다. 사전 투표율 40%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본투표까지 합쳐 최종 투표율이 무려 80%에 육박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오후 7시 30분 지상파 3사가 공동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는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재명 35%, 김민수 34%, 이준석 28%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방송사마다 수치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재명 근소 유세라는 분석이 많았다. 개표 초반 농촌 보수 강세 지역의 개표함이 먼저 열리며 김민수가 일시적으로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호남 개표가 본격화되자 이재명이 이를 빠르게 따라잡고 수도권 초반 개표 결과가 나오자 이준석이 급속히 올라오며 순식간에 3자 혼전이 벌어졌다. 특히 서울에서 이준석은 30% 중반대 득표를 기록하며 이재명과 치열한 1위를 다퉜고 김민수는 강남 서초 송파 등지에서 어느 정도 만회했다. 하지만 이준석에게 빼앗긴 청년 중도층이 상당수 있어 서울 전체 평균 득표율로는 기대만큼 압도적이지 않았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이준석이 선전했으나 이재명의 인지도와 민주당 조직력을 무시할 순 없었다. 밤 11시 무렵 개표율 70%를 돌파하자 이재명이 1위로 올라섰다. 방송 자막에는 이재명 35.7%, 김민수 34.5%, 이준석 27.6% 정도가 찍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냈고 김민수 캠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아직 PK 일부 지역과 경기 동남부, 서울 강남 지역의 개표가 덜 끝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점 김민수의 영남권 뒷심이 폭발하며 점수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 이준석이 2위에 근접했지만 그 표가 김민수 쪽으로 막판에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MZ 청년 보수층이 마지막 선택에서 개혁보다는 안정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투표 직전 며칠간 국민의힘 조직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자며 보수 결집을 호소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결국 개표율 95%를 넘긴 시점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김민수가 이재명을 1% 이상 앞서며 1위로 올라섰고 이준석은 20% 후반 득표로 3위를 유지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선관위는 김민수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종 집계에서 김민수 36.5%, 이재명 35.2%, 이준석 27.4%의 득표율이 나왔다. 이 결과를 두고 언론은 일제히 노정계 김민수의 귀환이라며 특집 보도를 내놓았다. 많은 매체가 양강으로 시작된 레이스가 결국 올드 보수 김민수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했다. 애초 출구조사에서 이재명이 근소 우위를 보인 것과 달리 실제 개표 결과는 김민수가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둔 셈이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늦은 새벽까지 김민수 지지자들이 모여 김민수를 연호하며 축하 분위기를 만끽했다. 노인 중장년층 지지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드디어 좌파 정권을 끝장내 보수가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감격을 표현했다. 김민수는 당선 확정 직후 연단에 올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정부가 중단된 상태에서 혼란에 빠진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는 명령을 받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청년과 미래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 보수도 변해야 한다며 젊은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개표 결과가 뒤집히자 침통한 표정으로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크게 낙담했고 당사 곳곳에서 울음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특히 친명 비명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 뚜렷해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불가피해 보였다. 일부 중진 의원은 이젠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예상보다 낮지 않은 27%대의 득표율로 의미 있는 3위를 차지했지만 결국 당선권에 오르지는 못했다. 선거 당일 새벽 그는 우리는 젊은 세대와 중도층이 원하는 변화를 증명했다. 기득권 양당 사이에서도 27%가 우리의 가치에 표를 던졌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개혁당은 비록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으나 1년여의 신생 정당이 3자 대결에서 27%에 가까운 득표를 올렸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여당 야당 모두 이준석 돌풍이 있었기에 이번 선거전이 더욱 예측 불가했다고 평가했고 당장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개혁당이 어떤 결과를 낼지 이목이 쏠렸다. 새로 출범하게 될 김민수 대통령은 국회 협치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여전히 국회 제1당은 민주당이고 개혁당도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보수 성향 무소속 군소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국정을 이끌거나 민주당 개혁당과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 인용 이후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려면 김민수의 추진력과
포용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민수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 보수와 진보, 세대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강경 보수 기조와 연합정부 구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수 진영 내부에서도 좌파와 손잡는 건 배신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개파가 있다. 또한 이준석 개혁당 지지자들은 과연 김민수 정부가 진정한 정치 혁신, 세대 교체를 이룰 의지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변화와 개혁의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면 김민수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와의 결별을 포함한 대대적 혁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 승리에 취해 당내 갈등을 방치한 결과 조기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자성론이 거세다. 비명계뿐 아니라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낡았다. 근본부터 갈아엎지 않으면 MZ 지지를 회복 못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끝나지 않은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실험. 2025년 조기 대선에서 벌어진 김민수의 역전 드라마는 과연 한국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을 낳고 있다. 세대 교체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과 결국 선거 막판에는 익숙한 얼굴이 승리한다는 현실 정치의 벽이 충돌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준석 개혁당의 27% 득표로 드러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 역시 명확히 확인되었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양당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한국판 제3정당 실험이 본격화된다고 평가한다. 김민수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 번 격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중도 하차 이후에 혼란상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안정 측면의 요구와 기존 기득권 구조를 확실히 혁신해야 한다는 개혁 측면의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기대, 노년층의 열망, 진보 보수 이념 대립, 중도층의 피로감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새 정부 앞에 놓여 있다. 김민수 대통령이 이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더 큰 돌풍을 일으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